앤디 워홀의 뮤즈 팬츠리스 룩의 창시자 그리고 팩토리걸의 에디 세즈윅은 부유했지만 불행했고 아름다웠지만 연약해서 청춘을 다 마치기도 전에 요절한 비운의 스타입니다. 또한 혼란과 변화로 가득했던 1960년대 트위기와 함께 독특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주룩을 선보이며 젊은이를 열광하게 한 그 시대 최고의 패셔니스타입니다. 1960년대 앤디 워홀의 단편 영화에 주연을 맡으면서 60년대 이걸로 불린 에디 세즈윅 이야기입니다. 에디 세즈윅은 1943년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7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에디의 가족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전형적인 필그림이었고요. 특히 그녀의 집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학 창설자의 권리장전 선언의 역사가의 독립선언문, 서명 등 미국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운 소위 개국 공신 집안인 셈입니다. 그러나 에디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신병을 앓았고 이것은 자식들에게도 유전되었습니다. 특히 에디의 아버지는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골수염에 천식의 골골 환자로 정신과 병동까지 드나들며 신경쇠약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철도 재벌이 되길 꿈꾸었으나 좌절되고 의사들의 조언에 따라 조각에 집중하면서 아티스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심각한 대인기피증이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남편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남편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 커플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권했으나 15년 동안 무려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데만 집중했지 키우는 것은 유모와 가정교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게다가 에디의 아버지는 에디가 태어날 무렵부터 바람을 수도 없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디는 가족이 소유한 캘리포니아 대목장에서 자랐습니다. 에디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농장에서 소를 키우며 살겠다고 온 것인데 아이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목장에 지어진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아버지가 승인한 커리큘럼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친 덕분에 자식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에디는 그러다 13살 때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브랜든 기숙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에디는 거식증 때문에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1958년에 자퇴하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그녀의 부모는 가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디는 아버지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요. 아버지는 놀란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를 폭행하고 애가 거짓말을 한다고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애가 더 아파졌고 1962년 에디는 뉴캐년에 있는 실버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한국식으로는 언덕 위에 하얀 집 비슷한 거겠죠? 어쨌거나 그곳의 규율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자주 병원 밖으로 나가 쇼핑을 하는 등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족에게 걸려 뉴욕 병원 근처에 보다 폐쇄적인 병동으로 옮겨져서 엄격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상태는 나아졌고 병원을 퇴원할 무렵에는 하버드 대학생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임신하였고 엄마의 도움으로 낙태를 하게 됩니다. 1963년 말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촌 릴리와 함께 미술 공부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가지며 게이들과도 한가득 어울리게 됩니다. 마치 가십걸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읽는 기분인데요. 에디의 다른 가족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둘째 오빠 프랜시스는 10대 시절부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게이였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뒤 1963년 5월 자신의 26살 생일 전에 병원 화장실 문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실증이 났던지 에디는 1964년 모델이 되고 싶어서 재즈 발레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뉴욕의 아파트에서 파티와 사치를 일삼으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재즈 발레를 배우면서 그녀의 춤 실력보다는 그녀의 패션 스타일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불편하고 꽉 끼는 바지를 벗고 불투명한 검수나 망사 스타킹만 신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팬트리스의 시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러한 스타일을 두고 그녀는 편하기 때문에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지를 꼭 입어야 하나 레깅스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8개월 후 에디의 큰 오빠도 역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몇 차례나 내고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만 끼친다는 말을 들은 직후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는 오빠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 자살을 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65년 3월 에디 세즈윅은 더 팩토리라는 살롱을 운영하는 당시 팝 아트 운동이 활발할 때 대표주자인 유명 아티스트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앤디 워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영화들에 그녀를 출연시킨 후 에디는 미국의 이걸로 탄생합니다. 앤디는 에디를 소스로, 특히 그녀의 리얼한 사생활을 베이스로 많은 창작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앤디 워홀의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 화제가 되진 못하였는데요. 에디가 유명해지고 나서 에디의 활동들이 보도되면서 역주행하게 된 셈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세즈윅은 워홀을 만나면서도 밥 딜런은 물론 자신의 인생 사랑이라고 한 밥 딜런의 로드 매니저이자 가수 밥 뉴어스와 로맨틱한 관계도 가졌고요. 에디가 약을 너무하니 앤디 주변에서도 그녀와 헤어지라는 말이 많이 돌았고 앤디 워홀은 양아치처럼 세즈윅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에디는 짜증이 잔뜩 난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디는 밥 딜런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에 집착하였고요. 그런 사이 1966년 밥 딜런은 사라 론스와 비밀리에 결혼을 해버렸다네요. 그 사실을 앤디 워홀이 전하면서 관계도 끝났고요. 에디 세즈윅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집니다.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재활시설을 전전하던 에디는 1971년 8살 연하의 마이클 포스트와 결혼해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그해 11월 산타바바라에서 열린 패션쇼 파티에 참석한 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진통제나 최면제로 쓰이는 바르비투르 산염 중독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헤로인 중독자라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쫓기듯 집으로 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잠을 청하다 그리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약 때문에 죽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에디는 평생 마약에 빠져 지냈습니다. 남편 포스트도 중독 재활시설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녀가 죽기 전날 파티장에서는 이미 그녀의 죽음을 예고한 손금 전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끊어진 생명선을 보고 흠칫 놀라자 에디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에디 세즈윅은 섹스와 마약의 영향에 두려움을 느낀 부모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존재였고 쿨한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존재였으며 아티스트 입장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